안녕하십니까. 이제 수특, 수능 특강 이제 공부를 하고, 학생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압축 녹화를 하는데요. 요거는, 어쨌든 요 퍼센트가 나왔을 때, 이 진학률 공식을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, 요거, 초등학교가 100명이라는 거를 100%, 100명, 100%라는 걸 가정을 하고, 공식을 만들어서, 중등고등이면, 여기 이 밑에 있는 숫자를 양변에다 곱해줘가지고, x를 구하는 건데, 이 뭐 100을 곱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소수를 퍼센트만 올려주는 거니까, 핵심은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곱해주는 게 중요한 거였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61점 전년도가 기준이항이고 금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비율이 되는 거고, 퍼센트도 약분될 수도 있고 명명도 약분될 수 있습니다. 사람도.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 보니까 초등 퍼센트 이 100명에 올라간 퍼센트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간 퍼센트, 뭐 대학교 올라간 퍼센트를 보태버리면 초딩 100명이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진학했느냐의 총 계산도 나올 수가 있었고, 그래서 기준을 100명으로 좀 하고 그랬죠, 여기서. 자,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년 이상 붙고 65세 이상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수급자라고 그래요. 수급자. 수급을 받는데 남자가 일찍 죽고 여자가 오래 살기 때문에 수급자가 여자가 이제 더 훨씬 많죠. 인원수가. 노인 인구수도.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푼 거고, 실제로 풀 때는 남자가 47.5, 여자가 41.2인데 합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해보니까 41과 47자에는 6.2 정도 되는데, 요거에서 40이라고 43은 1.1 정도 차이가 되니까 여기가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이거든요.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한 번만 지렛대 원리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라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는 3배, 요거의 1배. 왜? 요 거리가 3이면 3하고 1이 평행이 맞고, 요게 3이고 요 거리 1이 평행이 맞아서 여기 3대 3으로 여기에 평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요 거리가 짧다는 것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나눠서 4대 1이라는 것은 요 무게가 여기가 4대 1이라는 거꾸로 라는 뜻입니다.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나왔죠. 다음번에 여기에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을 돈을 주니까 일하는 사람은 근로유역이 자꾸 떨어지니까, 왜? 일하는 사람은 이 가장 기초 수급을 하기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일하려면 자동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벌고 500만원인데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은 한 20만원 교통비 지원을 하면 점점 올라서 500만원 받는 사람은 안 준다는 거죠.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. 복지에서 이렇게 복지를 할 때 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은 교육비만, 두 번째 단계는 교육비와 주거비를, 세 번째는 뭐 교육비, 주거비, 또 뭐 하나 의료비, 교육비, 주거비, 의료비, 최저생계비 이런 식으로 보장하는 게 가난할수록 더 많이 해줘야 합당해 보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한지에서 철도는 정확한 시간, 정시성, 그 다음에 문전 앞은 소비자 문화까지 도달하는, 소비자 문 앞에 쉽게 갈 수 있는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수특에서 쓴 것 같고, 기동성은 움직이는데,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빠른 거, 교통과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지는 생각보다 이제 질문하시는 걸 보면 소소한 개념을 문제 볼 때 확인한 단계니까 거의 완성 단계 같거든요. 근데 그림으로 이런 거를 파악을 잘하니까 흐름이 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, 사문은 계산 방법을 다 A4에다 써갖고, 이 계산 방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하지 않으시면 최종 계산 과정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총 해서 수학은 봤을 때 여태까지 수업한 걸 정리를 해서 보면, 수학을 봤을 때 이렇게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는 이 덩어리를 외워야 되는데, 이해는 하셨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 개념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야 이런 흐름을 요약 정리해서 외우지 않으면 이해는 했어도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. 국어는
의외로 정확하게 빨리빨리 뭐 푸는 것 같고, 영어는 많이 안 물어봐셔서 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,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, 이렇게 해석이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국어 비문학 끊듯이 끊은 다음에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점을 흐름으로 쫙 보고, 그런데 이런 거에서 요 문장이 영어로 어떻게 나와? 이런 궁금한 걸 생각하신 다음에 다시 영어를 보셔도 내신 보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.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내신 시험을 올인하는데 수능 특강도 보는데 기출문제 낸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기출문제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선생님도 프린트 주면 무조건 다시 또 하셔야 되고, 그렇게 해서 이걸 하신 다음에 내신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지, 이 내신 전에는 수시도 뭐도 다 생각 안 하고 내신만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. 현재 상황에서는.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내신을 피크치로 칠 때는 영어는 이거 독해하고 문제 푸는 거, 그 동네 내신형 있는 사람 있으면 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듣고요. 수학도 이게 모이면 외우고 이렇게 개념 이렇게 좀 질문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, 학교 선생님으로 하기에는 이제 외울 시간이 부족해질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, 나머지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국어는 잘 모르겠고 한지는 그냥 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, 사무는 이게 복잡한 게 나오면 이거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, 이 전체를 해주는 사람은 중퇴 없겠죠. 종합학원이 없을 텐데, 이건 본인이 커버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, 적어도 수학 틀린 거 질문하는 거 왜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. 이거 다시 반복해서 풀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, 네, 중간고사가 바로 가요. 고3은 중간고사 기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. 안 정해졌나요? 5월 2일. 오, 늦게 보네. 5월하고 그럼 바로 6월달 또 보잖아요. 한 달도 안 돼서. 그럴걸요? 네.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5월 초에 보고 이것도 6월 늦게도 아니고 딱 봐요.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끝내놔야 이게 수시 준비하고 애들 뭐 자소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류철에서 이게 되게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기억에. 이 5월하고 6월 사이 요 간격이 되게 짧아서 한 번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최대한 3월 달에 끝까지 6월까지 다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에러가 없습니다. 이게 제가 2주 반도 봤거든요. 고3에서. 3주는 흔한데 중간고사 보고 3주 후에 기말을. 그래가지고 뭐 본대요? 똑같은 거 본대요. 자, 그러면 이 정도면 질문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